안녕하세요, 주간부부입니다. 오늘은 제 캠핑카 소개 영상인 샌디 소개 영상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캠핑카 소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요즘 가장 핫한 차량 중에 하나인 리모르 에보 95 플러스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이탈리아 리모르사의 에보 95 플러스라는 차량입니다. 리모르사의 국내 공식 딜러인 플랜비 RB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차량인데요. 제가 영상 시작할 때 이 차량이 요즘 가장 핫한 캠핑카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유저들이 그토록 원하던 유럽 디젤 모터홈인데다가 지금까지의 가격을 생각한다면 파격적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9,700만 원의 판매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국내에 전시 차량이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별다른 홍보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차 물량인 30대는 완판이 됐고요. 현재는 2차 물량에 대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차량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차량 리뷰는 첫 번째로는 리모르와 플랜비 RB라는 회사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고요. 두 번째로는 외부를 한번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내부를 살펴볼 계획이고요. 네 번째로는 물과 전기 등의 옵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다섯 번째는 계약 및 전시 관련된 부분, 여섯 번째는 총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최대한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이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각 영상을 챕터별로 나누는 생각이니까 영상 하단 왼쪽에 보시면 챕터별로 점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챕터로 건너뛰셔서 원하는 부분만 시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캠핑카를 전문적으로 리뷰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도 혼자서 찍고 있는데 1인 유튜버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영상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리모르와 플랜비 RB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모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믿을만한 회사에서 만든 것과 그렇지 못한 회사에서 만든 것은 작은 만듦새부터 추후 AS까지 정말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1억 가까이 하는 캠핑카를 사면서 그 캠핑카를 만드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모르는 루아노 캠프라는 이탈리아의 캠핑카 회사의 하나의 브랜드인데요. 루아노 캠프는 트리가노 그룹의 계열사이며 이탈리아 회사입니다. 트리가노 그룹에는 국내에서 정말 인지도가 높은 아드리아 모빌을 비롯해서 유라모빌 등의 여러 모터홈 회사들이 속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루아노 캠프는 리모르라는 브랜드와 엑스지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중에 리모르는 1978년부터 모터홈을 만들어 온 회사고요. 연간 판매량이 3,600대에 이르는 회사입니다. 국내 모터홈 제작회사의 역사와 생산량을 생각해 본다면 그 차이는 정말 엄청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여행 유튜버를 하다 보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의 맛집들을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때 정말 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노포의 힘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터홈 제작을 40년 넘게 해오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거기서 나오는 힘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년에 10대 생산하는 회사와 연간 3,600대, 매일 10대씩 생산하는 회사의 가격 경쟁력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에서 나오는 그런 가격 경쟁력은 모터홈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긍정적으로 고려하실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리모르에서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더라도 국내 수입사를 믿을 수 없다면 그것 또한 큰 문제가 될 텐데요. 이 차량을 수입하는 플랜비 RB 같은 경우에는 루아노 캠프의 공식 딜러로 인증을 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플랜비 RB는 제 차량인 샌디를 비롯해서 정말 다양한 수입 모터홈들을 2008년부터 수입해오고 인증받아오고 있는 회사라서 여러분들이 믿고 구매하실 회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듣는 얘기로는 신생 수입 모터홈 회사에서 AS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플랜비 RB는 오랜 기간 수입 모터홈을 수입해온 곳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는 다른 신생 수입 회사들보다는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플랜비 RB는 전국에 많은 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용인에 있는 본사도 있고, 수도권에는 시흥,
남양주에 본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대전, 광주, 대구, 김해에도 지점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AS를 받으실 때 전국에서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플랜비 RB의 회원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저는 제 차량을 타면서 개인적으로 AS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만족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겐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입사를 고르실 때도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국내에 수입되는 리모르 에보 95 플러스의 데칼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리모르 에보 95 플러스의 재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길이는 7360, 높이는 2845, 외부 폭은 2300, 내부 폭은 2200이고요. 비슷한 동급의 차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코치맨 오라이언 2010이나 파일럿사의 모터홈과 비교해 본다면 크기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비슷한 동급의 차량이랑 비교를 해서 그렇지 이 차량이 7m가 넘는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캠핑카인 르노마스터 기반의 캠핑카나 포터, 포레스터나 솔라티 캠핑카와 같은 것들을 비교해 보신다면 이 차량이 얼마나 큰지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6m짜리 모터홈을 타고 있는데요. 6m짜리 모터홈을 타는 입장에서 보면 7m가 넘는 차체는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길어서 분명히 신경 쓰셔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 긴 길이에서 나오는 실내 공간의 여유로움이 그 모든 것들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풍족한 실내 공간을 원하시거나 좀 더 많은 수납 공간을 원하시고 정박해서의 여유로운 시간들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훌륭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모르 에보 95 플러스의 베이스 차체는 포드의 트랜짓 차량인데요. 여기에 적용된 엔진은 포드의 2.0 에코블루 디젤 엔진 차량이고요. 170마력의 전륜구동 차량이고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고요. 연비는 11km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크기 자체가 크고 무게가 무거운 모터홈 같은 경우에는 토크가 좋고 연비가 좋은 디젤 엔진의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정말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디젤 모터홈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인증이 어려워서입니다.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인증이 쉽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북미 쪽에 가솔린 엔진 차량을 들여왔었는데요. 유럽에서는 가솔린 엔진을 가진 모터홈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디젤 모터홈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플랜비 RB는 어떻게 디젤 모터홈을 국내에 들여올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리모르사의 에보 95 플러스도 현재 인증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그럼 소비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인증도 되지 않았고 국내에 전시차도 들어오지 않은 차량을 몇십 대씩 계약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믿고 계약을 하신 이유는 바로 플랜비 RB가 작년에 동일한 베이스 차량인 포드 트랜짓 디젤 엔진 차량에 인증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 차량은 스페인 베니마사의 캠핑카였는데요. 그 차량은 인증을 마쳤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들여오지 못했고 동일한 베이스 차량인 리모르사의 에보 95 플러스를 이번에 수입하게 된 것입니다. 인증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동일한 베이스 차량의 인증을 성공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믿고 구입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는 자동 레인 센서가 있어서 비가 오는 양을 감지해서 와이퍼의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해 줍니다. 별거 아닌 기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평소 타던 차에서 흔히 있던 기능이 모터홈에서 빠져 있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자동 레인 센서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부러운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전방 라이트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 라이트를 켰을 때는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후드 상단에는 이런 송풍구가 마련되어 있고요. 사이드 미러 디자인은 다음과 같고 하단에는 근접 차량을 볼 수 있는 미러가 달려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점등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이제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운전석 쪽을 보시면 벙커베드는 없는 타입의 차량이고요. 모터홈을 운영하면서 창은 개방감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 차량에는 화장실 부분과 침실 쪽에 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측면을 살펴볼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어닝일 텐데요. 어닝은 옵션 사항이고요. 툴레나 피아마 수동 어닝이 장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동 어닝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수동 어닝을 결정한 것은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 어닝은 고장나면 누가 오지 않는 이상 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동 어닝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한정 커넥터가 마련되어 있어서 캠핑장 같은 데 가셨을 때 외부 전기를 여기 꽂아서 쓰실 수 있도록 환전 전기 포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곳곳에는 이렇게 차폭등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부분도 살펴보면 도어는 손잡이를 이런 식으로 제껴서 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도어에 보시면 이렇게 창이 열 수 있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창을 열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유럽식 차량답게 도어에는
이렇게 내리면 모기장이 있고요. 이렇게 올리면 사생활 보호를 할 수 있는 쉐이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신발 등을 수납할 수 있는 신발장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깜빡하고 찍어오진 못했지만 도어에는 모기장도 적용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 왼쪽으로는 냉장고용 송풍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또 하나의 포인트, 제 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많이 질문하는 포인트, 똥 관련된 부분이죠. 화장실 관련된 부분인데, 이 차량은 유럽 모터홈답게 카세트형 토일렛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여시면 이런 식으로 뺄 수 있는 데포드사의 카세트 토일렛이 장착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빼셔서 캐리어처럼 끌고 가셔서 비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측면도 보겠습니다. 여기서 창을 보시면 이쪽은 거실 공간, 여기는 주방 공간, 마지막 여기는 침실 공간에 3개의 창이 있어서 충분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하단에는 가스 수납함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열면 슈프림 가스통 12kg 2통 정도는 여기 수납이 된다고 하니까 난방을 위한 가스 등이 수납되기에는 충분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여시면 청수를 주입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을 넣어서 물탱크에 채우는 부분이죠. 청수 커넥터는 여기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는 투르마 콤비의 배기구가 여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량의 측면을 보시면 정말 거대한 수납함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수납함은 이런 식으로 여셔서 보시면 되고요. 내부 사이즈가 정말 광활합니다. 분명히 사이즈가 궁금하실 텐데 친한 동생이 모터홈 리뷰하러 가면 줄자 들고 막 뛰어다니면서 하지 말라고 해서 그 동생의 말을 들어주고자 제가 레이저 측정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측정기로 입구 사이즈와 내부 사이즈 한번 재서 알려드릴게요. 제일 얕은 부분으로 하면 1m 정도 될 것 같고요. 1m 5cm 정도, 걸리는 부분 기준으로 해볼게요. 85cm 정도 되고요. 내부 높이 가장 높은 기준으로 해볼게요. 120cm 정도, 1m 20 정도 되고요. 가로는 1m 15 정도 됩니다. 청수통 확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청수통 확장이 이 뒤쪽에 마련된다고 합니다. 청수통을 얇고 넓게 만들어서 뒤쪽 편에 붙여서 청수통을 확장을 한다고 하니까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플랜 B RB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큰 짐들, 뭐 오토바이를 실으실지 뭐 많은 것들을 실으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묶을 수 있도록 밑에 고리가 4개 마련되어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묶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턱에 이렇게 철판이 마련되어 있어서 이 턱을 넘어올 때 좀 더 쉽게 넘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는 조명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물건을 꺼내시거나 할 때 전혀 어둡지 않게 잘 쓰실 수 있도록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수전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옵션으로 장착 가능하다고 하니까 구입하시게 되면 플랜 B RB의 옵션으로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후면부입니다. 후면부에서는 제가 중점적으로 살펴본 건 후방 카메라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인데, 제가 운전하다 보면 제일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후방 카메라가 만약에 없으면 운전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는 건데요. 리모르 에보 95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후방 카메라를 장착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증을 위해서 기존에 있던 재고 차량을 가지고 온 거라서 후방 카메라가 안 달려져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옵션 적용이 돼서 나온다고 하고요. 후방 쪽에 후미등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후미등 작동은 이런 방식으로 됩니다. 그럼 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내부의 화려한 인테리어를 뒤로하고 가장 먼저 운전석 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터홈 하면 실내에서의 화려한 생활만 꿈꾸시겠지만 정말 좋은 곳에 가서 실내 생활을 하려면 꼭 운전을 해서 가야만 되기 때문에 운전석은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시트 포지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제 키는 176 정도 되고요. 약간 배 나온 체형의 아저씨 체형이라는 거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트가 앞으로 얼마나 움직이는지 앞뒤로 얼마나 움직이는지 보여드릴게요. 밑에 레버를 당겨서 붙이시면 거의 뭐 제 무릎이 닿을 정도까지 붙게 되고요. 뭐 핸들은 이렇게 잡으실 수 있겠죠. 이렇게까지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시트를 최대한 뒤로 이렇게 당기게 되면 이 정도 시트 포지션이 나옵니다. 팔 길이에 따라서 체형에 따라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핸들 같은 경우에 여기 밑에 레버를 내리시면 위아래로 틸팅 기능, 그리고 앞뒤로, 이 기능을 제가 영어로 모르겠네요. 이 기능이 있어 가지고 핸들까지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조절이 가능해서
운전자 체형에 맞게 충분히 조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정말 큰 강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량의 시트 높낮이도 여기 있는 레버를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 부분의 높낮이만 또 조절이 가능해서 제가 여기서 느끼는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램프로마스터 차량보다 시트 쪽에 그리고 핸들 쪽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부분, 그런 점은 상당한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좀 특이하다고 하셔서 제가 확인해 봤는데, 이렇게 당기면 원래는 여기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지금 잠겨 있는 상태고요. 이걸 푸시려면 이렇게 올리셔서 끝까지 당겨서 버튼을 누르고 다시 내려주셔야 사이드가 풀린다고 하니까 좀 특이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을 보시면 계기판을 보시면 유럽 차량답게 킬로미터로 표시되어 있어서 미국 차량들이 마일로 표시되어 있어서 헷갈리는 부분 같은 건 없고요. 기어봉을 보시면 자동 6단 변속기입니다. 오디오는 포드 트랜짓에 순정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고요. 앞부분에는 이렇게 올려서 태블릿 같은 거, 폰 같은 거 거치할 수 있는 이런 거치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을 보시면 컵홀더, 수납 공간 이런 것들이 아주 곳곳에 잘 마련되어 있어서 운전하시면서 짐을 수납하시기에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화면으로 보여드리기가 좀 힘든데 앞유리에도 열선이 가득 차 있어서 성에가 끼거나 뭐 겨울에 눈이 쌓이거나 이랬을 때 그런 것들을 녹이는데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운전석 쪽 소감은 제 기준에서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여러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큰 것이나 수납 공간 등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 앞유리 열선 같은 것들은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운전석 위쪽을 보시면 위에 해키창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열면 햇살이 충분히 들어오고요. 이 창은 또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버튼을 누르고 이런 식으로 양쪽을 열어주고요. 여기 손잡이 레버가 있어서 이걸 돌리면 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이 좀 보여드리기 힘든 상황이라서 그것까진 보여드리지 못하겠지만 이 창이 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하나를 치면 모기장이고요. 창문을 연 다음에 이걸 쳐놓으시면 바람도 들어오는데 벌레 같은 건 못 들어오도록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 번 더 밑에 있는 걸 당겨서 올려주시면 이렇게 쉐이드가 쳐져서 밤에 빛이 들어와서 주무시는데 방해되는 것, 그런 것들을 막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도 빈 공간에 이렇게 수납장들을 만들어 놔서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짐들을 옆에 수납하고 다니실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운전석을 지나서 거실 공간, 리빙룸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전석 쪽에 있는 이유는 스위블 시트, 이 시트가 회전해서 뒤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리빙룸 공간, 거실 공간을 좀 더 넓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이 차량에도 스위블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는 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변환하시려면 시트를 좀 앞으로 당기시고요. 밑에 레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를 당기시고 돌리시면 이런 식으로 시트가 돌아가고요. 조수석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뒤로 돌리시면 회전해서 앉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앉으신 다음에 이렇게 레버를 돌리셔서 등받이를 좀 펴서 이렇게 앉으시면 거실 공간으로 충분히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공간을 말씀드리면서 꼭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현재 지금 들어와 있는 차량은 기존에 있던 재고 차량, 전시 차량으로 쓰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차량을 가지고 온 것이고요. 실제 국내에서 판매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화사한 느낌의 밝은 느낌의 차량으로 변경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내부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4월 중으로 플랜 B RB 카페에서 관련된 내용이 공개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실 공간을 살펴보자면 이 차량은 5인승차 차량이고요. 운전석과 조수석, 그리고 이쪽에는 2명이 앉을 수 있는, 앞으로 보고 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총 4인.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3점식 벨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3점식 벨트가 적용되는 게 제가 좋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3점식 벨트가 적용되어 있는 점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수석 뒤쪽으로는 이렇게 별도의 하나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뒤에 목 받침이 있고요. 벨트가 이렇게 시트 밑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벨트를 하시면 뒤보기로 한 분이 더 앉아 가실 수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진 분이 여기 앉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한 자리가 더 있다는 것만으로도 5명이 탈 수 있는데 안 타는 것과 5명이 탈 수 없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도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커튼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커튼 자체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쳐서 실내 생활을 하실 때 외부에서 안을 볼 수 없도록 이렇게 커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커튼이 있긴 하지만 이 앞에 가림막, 이 앞에 가림막 같은 경우에도 리모로에서 제공하는 앞에 가림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림막까지 설치를 해버리면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고요. 커튼 자체도 좀 고급스럽게 잘 돼 있어서 충분히 쓰시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이렇게 하얀색 커튼으로 예쁘게 장식되어 있는 창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도 이렇게 쉐이드가 마련되어 있고, 창을 아까 해키창에서 보셨던 것처럼 버튼 누르고 돌려서 여는 방식으로 이렇게 힘을 줘서 올리면 중간에 단계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여시고자 하는 만큼 여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해키창과 마찬가지로 모기장, 쉐이드까지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모르 에보 95 플러스에는 이렇게 LED 등들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터치 방식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밍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밝기 조절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차에는 전혀 없는 부분이라서 부럽기도 하고 제 차에 대한 아쉬움도 생기고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 상부에는 이렇게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수납장은 이렇게 여시면 이 정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내부 사이즈를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실내는 72cm 가로 방향으로, 깊이 방향으로는 25cm 정도, 그리고 높이는 19cm 정도의 수납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납장에는 소프트 클로징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요, 이렇게 고급스럽게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있는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변환이 가능한 테이블인데요, 이렇게 접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접었을 때랑 폈을 때 사이즈를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접었을 때 사이즈입니다.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줄자를 쓰겠습니다. 가로 길이가 95 정도 되고요, 이렇게 세로 길이는 30cm, 95에 30cm 정도 접었을 때 사이즈고요. 펴 보겠습니다. 펼 때는 밑에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발을 당겨 주시고요, 이렇게 펴주시면 되고, 사이즈는 95에 60, 접었을 때 폈을 때 사이즈는 그렇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테이블에는 잠금 장치가 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잠금 장치를 다 풀고 있으면 이렇게 좌우로 그리고 앞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있고요. 회전을 하시려면 밑에 레버를 내리셔서 이런 식으로 돌려서 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클래스 C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리 변환을 했을 때 한국인 체형은 또 앉았을 때 다리가 뜨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앉아보니까 제 키 176에 그냥 평범한 한국인 체형인데 다리가 뜨진 않습니다. 다 이렇게 뭐 이쪽 자리도 뜨진 않고요, 옆자리 여기도 뜨진 않고, 뭐 높다기보다 조금 뭐 낮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높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다음은 전동 드랍베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동 드랍베드를 내리기 전에는 우선 조수석 뒤쪽 자리에 헤드레스트를 분리하고 뒤쪽 좌석의 헤드레스트도 분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면 전동 드랍베드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 후에 사다리를 설치해 주시고 안전 구물망까지 설치해 주시면 전동 드랍베드는 완성됩니다. 네, 이렇게 전동 드랍베드 변환을 해봤습니다. 드랍베드가 내려왔는데 정말 사이즈도 널찍하고 여러 가지 뭐 안전장치, 그물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돼 있어서 두 명이 충분히 취침할 수 있을 만한 사이즈처럼 보입니다. 제가 지금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위에 전동 드랍베드에 왔습니다. 일단 사이즈가 길이 방향이 2000이고요. 폭이 1215입니다. 일반 침대 사이즈로 생각하시면 슈퍼 싱글이 2000에 11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슈퍼 싱글보다 100 이상 더 넓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뭐 덩치가 작은 사람이 아닌데 저랑 옆에 한 명 정도, 성인 한 명이 넓게는 아니지만 충분히 잘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옆에 이렇게 안전망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어서 두 명이서 몸부림을 좀 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이즈 같습니다. 그래서 뒤쪽 침실이랑 여기까지 생각하면 침실 공간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밑에 또 변환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한 명이 잘 수 있는데 그쪽은 못 보여드린 게,
이 변환이 좀 힘들고, 이렇게 드랍베드에서 거의 2명이 잘 수 있고 뒤쪽은 3명까지도 잘 수 있는데 5인 탑승에 저기를 쓸 이유가 있을까? 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밑에 쪽은 이번에 못 보여드렸는데, 꼭 필요하시면 밑에 쪽도 또 변환해서 쓰실 수 있다는 것, 그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드랍베드 쪽에 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터치로 작동하는 등입니다. 그래서 등이 이렇게 2개가 있어서 충분히 밝게 이 위에서도 생활이 가능할 것 같네요. 근데 층고 자체가 뭐 당연히 드랍베드다 보니까 높지는 않아서 이렇게 위에서 생활하시기는 좀 힘드시고, 이렇게 누워서 같이 주무시기에는 충분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입구에 보시면 이렇게 옷걸이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큰 외투 같은 것 여기다 걸어놓고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컨트롤 패널인데요, 여기 조명 이런 식으로 끄고 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정보를 껐다 켰다 하는 것, 여기 배터리, 청수 용량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터 펌프, 그 다음에 이거는 저도 정확히 제 차가 아니다 보니까 모르는데 이런 다른 부가적인 정보들도 여기서 확인하시고 컨트롤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트루마가 옆에 이렇게 컨트롤 판넬이 있는데요, 난방과 냉방 관련된 부분은 따로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은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에서는 많이 살펴보는 게 가스레인지 그리고 수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가스레인지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3구짜리 가스레인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하시기에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는 키친타올 같은 거 걸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 수전이랑 싱크 같은 경우에는 깊이 자체가 좀 깊은 싱크라서 쓰시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싱크가 좀 얕으면 물이 밖으로 튀어가지고 모터홈 쓸 때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데, 좀 깊은 싱크라서 쓰시기에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창이 마련되어 있고요, 창도 이렇게 여실 수가 있어서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음식 하시다 보면 환기시켜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창이 바로 앞에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주방 쪽 서랍함은 3개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안에 이렇게 지금 뭐 다른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도 다 소프트 클로징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여기 수납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어지는데요, 큰 수납장인데요, 여기는 또 이런 식으로 잠금 장치가 있어서 잠겨져 있다가 열게 되면 이렇게 밖으로 빼낼 수 있는 수납장입니다. 뭐 물건 넣었다가 빼서 사용하시기에는 주방에선 정말 유용한 수납장 같고요. 제 차 대비 좋은 게 너무 많아서 정말 부럽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살펴보면 냉장고는 데포드사의 141리터 냉장고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도 냉장고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상당히 큰 냉장고라서 쓰시기에 충분하실 것 같고요. 리모르 에보 95 플러스에는 보이는 사진과 같이 중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거실 및 주방 공간과 뒤쪽에 욕실, 화장실 및 침실 공간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시차에는 원활한 관람을 위해 중문이 탈거되어 있는 상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화장실과 욕실을 둘러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이렇게 욕실과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카라반 큰 거 탈 때는 이렇게 화장실과 욕실이 분리되어 있었는데요, 같이 쓰는 것보다는 확실히 욕실하고 화장실 따로 쓰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수전이 마련되어 있고요, 수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원하시는데 이렇게 붙여서 본인 키에 맞게, 체형에 맞게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제가 여기 들어와 봤는데 헤드룸도 충분하고, 씻을 때 이 문을 이렇게 닫아 볼게요. 안에서 몸을 움직여도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성인 남성이 샤워하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 정도 사이즈의 욕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제일 많이 쓰이는 유럽 데포드 변기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도 크게 불편함 없는 그런 변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세면대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각종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밑에 수납함 같은 경우에는 뭐 휴지라든지 수건 같은 거 수납하시기에 충분한 공간처럼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여시면 내부에 이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도 이렇게 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환기하시는 데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 침실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양쪽으로 이렇게 싱글 침대 2개가 있는 형태고요, 각각 사이즈는 길이 2000에 폭이 800 정도 됩니다. 보통 싱글 침대가 2000에 1000 정도 사이즈니까 보통 싱글 침대보다는 약간 좁다고 볼 수 있는데,
성인 한 명이 자기의 충분한 공간이라서 양쪽에 성인 한 명이 자고 가운데 이렇게 확장을 하면 여기 이렇게 공간이 생겨서 이렇게 한 명이 더 주무실 수 있는데요. 현재는 이런 식으로 매트를 깔아서 쓰도록 돼 있는데, 나중에는 여기 밑에 갈빗살이 이렇게 나와서 실제 들어올 리모르 차량, 국내에 판매될 차량은 갈빗살이 이렇게 나와서 침대를 확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갈빗살 변화는 이런 식으로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실에는 여기 이렇게 독서등이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위쪽 수납 공간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곳에는 뭐 여기서 입는 잠옷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소한 물품들을 넣어놓는 공간으로 많이 쓰는데, 장 2개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침실 공간에는 이렇게 커튼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커튼을 이렇게 양옆으로 밀고 나면 지금은 쉐이드로 가려져 있는 창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침실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누워서 바다 옆에 차를 댔다 그럼 여기 옆으로 바다가 보일 거고, 정말 아름다운 산 같은 데 들어가셨다 그러면 여기 뭐 단풍이 져 있는 풍경들이 여기 그려진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창들이 얼마나 침실에서 중요한지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부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 또 마련이 돼 있어서 수납 공간이 충분히 배려되어 있다는 것, 이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침실에 앉았을 때 헤드 공간, 앉았을 때 공간도 확인이 필요하실 텐데, 제가 176 정도 되는데요. 여기 헤드 공간이 한 5cm 정도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움직이는 데는 크게 걸리적거리지는 않는데, 이렇게 위로 확 올라선다든지 그러면 머리를 좀 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신장이 크신 분들은 좀 부딪히실 것 같고요. 저 정도 키라면 생활하시는 데는 큰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모르 에보 95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웃트리거는 별도로 없는데요. 이 뒤쪽에서 이렇게 몸을 움직였을 때 차가 많이 꿀렁거리지 않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약간이야 꿀렁거리겠지만 이 정도 꿀렁거림은 뭐 큰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아웃트리거 없이 모터홈을 쓰는 사람이라서 모르겠습니다.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몸을 이렇게 굴러봐도 큰 뭐 그런 꿀렁거림 같은 거는 안 느껴지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건 직접 느껴보셔야 되니까 한번 오셔서 꿀렁거림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침실 밑에 보면 여기 수납 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좌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면 내부 안에 보여드릴 텐데 엄청난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침실에는 이렇게 앞에도 있었던 해키창이 또 있는데요. 모터홈을 사시면 보통 꿈꾸시는 게 별을 보면서 잠드는 거, 이런 거 꿈꾸시잖아요. 저희 와이프도 그런 걸 꿈꿨었고, 그래서 그걸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시면 이렇게 창이 마련되어 있고요. 방식이 저도 처음 보는 방식인데, 밑으로 당겨서 뒤로 하시면 이렇게 열리고, 또 당기셔서 앞으로 하시면 이렇게 잠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홈에 대한 로망을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창도 위에 마련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실 쪽에 TV 설치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 또 댓글을 남겨주신 게 있어서 확인해 보면, 여기는 82cm 정도, 침대 위로 높이는 90cm 정도 되니까 가로 82, 세로 90 정도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설치하시고자 하는 TV 사이즈 같은 거 고려하셔서 플랜 B, RB에 문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TV가 설치될지는 한번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옵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막상 이제 모터홈을 운영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이랑 전기, 냉난방일 텐데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물 같은 경우에는 청수통이 있고 오수통, 그리고 이제 변기통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청수통은 95리터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수통은 120리터가 제공되고요. 화장실 변기는 18리터짜리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물은 항상 쓰다 보면 부족하기 마련이라서 청수통 확장에 대해서 분명히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플랜 B, RB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아직까지 청수통 확장이 어느 정도 사이즈까지 될지는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기본 95리터에다가 120리터에서 150리터 정도 추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수통은 200리터 이상까지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청수통이 외부에 나와 있는 경우에는 겨울에 동파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청수통이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파 관련해서는 조금은 안전한 편이고, 다만 파이프 같은 것은 외부로 좀 나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겨울에 물 쓰실 때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셔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전기 관련된 부분은 옵션인데, 전기는 이제 배터리를 결정을 하셔야 될 텐데, 인산철 배터리로 500A에서 1000A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고요. 다만 적용될 배터리 자체가 국내 KC 인증을 받은 토르 배터리가 장착될 예정이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태양광 패널 같은 거 설치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이 또 계실 텐데요. 태양광 패널은 옵션으로 충분히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모터홈을 사용하면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냉난방일 텐데요. 냉난방 같은 경우에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옵션 사항이고요. 도메틱 해리어 에어컨을 지금 옵션 사항으로 고려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방은 원래 리모르 에보 95 플러스는 트루마 콤비 4를 사용하는데, 플랜 B RB에서 수입하는 리모르 에보 95 플러스 코리아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트루마 콤비 4에서 트루마 콤비 6로 업그레이드한 사양으로 수입한다고 하니까 트루마 콤비 6가 기본 사양으로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방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플랜 B RB에서는 바닥에 까는 DC 매트를 바닥 사이즈에 맞춰서 제작해서 옵션으로 판매하는 걸 고려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또한 옵션 사항이니까 플랜 B RB에서 옵션표가 마련이 되면 보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옵션 관련된 사항들은 아직까지 금액이 결정된 바가 없어서 제가 정보를 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 플랜 B RB에 별도로 문의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과 전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태리에 있는 리모르와 지금 함께 지금 한국에 딜러십을 맺고 있는데요. 뭐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플랜 B RB 카페에서 1차에 대한 계약은 이미 종료가 됐고요. 현재 2차 물량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차 물량은 40대 물량이고요. 현재 계약을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판매 금액이 리모르 95 플러스가 9,700만 원입니다. 총 금액의 30%, 2,900만 원, 크게 3,000만 원 되겠네요. 2,900만 원에 대한 계약금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는 입항 시 저희가 잔금을 내는 방식으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월 9일부터 용인 플랜 B RB에서 상시 예약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상시로 진행하고 있고요.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네. 플랜 B RB 카페에서. 네네, 맞아요. 네. 플랜 B RB 카페에서 예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1억을 주고 중고로 산 미국산 가솔린 모터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과 기본적으로 좀 틀이 다른 차량, 클래스 B 차량이라서 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겠지만, 제가 평소에 좀 아쉬웠던 부분들, 차량 자체가 가솔린이라서 기름을 너무 많이 먹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디젤 차량이라서 그런 것들이 해소되는 부분이랑, 제 차는 좀 작은 편인데 이렇게 널찍한 실내에 정말 호화로운 옵션들,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괜찮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모터홈을 사기 위해서 정말 많이 고민했었고 정말 많이 알아봤었는데, 그때 이 차량이 있었다면 저는 이 차량을 계약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전까지 모터홈들 가격을 생각해보면 미국 모터홈을 사더라도 보통 1억 3천 정도,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금도 다른 회사에서 들어오는 유럽 디젤 모터홈 같은 경우에는 1억 3천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1억도 되지 않는 9,700만 원이라는 가격, 어떻게 보면 큰 가격이지만 이제까지의 모터홈 가격을 생각한다면 정말 파격적인 가격으로 들어온 차량인데요. 여러가지 품질 자체도 나쁘지 않고 구성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정말 파격적인 가격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대표님께 한번 여쭤봤는데, 너무 공격적인 가격 아니냐 이렇게 친분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많은 분들에게 많이 팔기 위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공격적으로 들여오셨다고 하니까 직접 한번 오셔서 이 차량이 9,700만 원인데 다른 차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이 차량이 정말 경쟁력이 있는 건지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때 정도에 와서 지금 이제 밤
밤이 깊어가지고 정말 늦은 시간이 됐는데요. 혼자서 막 찍다 보니까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영상도 좀 길어질 것 같고 뭔가 중언부언한 것도 있겠지만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저는 원래 여행 유튜버지만 앞으로 이렇게 제가 모터홈 유저니까 모터홈이나 카라반이나 이런 캠핑카 관련된 또 좋은 컨텐츠들이 있다면 자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